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수면 비타민의 최강자 슬리벨 수면 비타민을 소개합니다. 멜라토닌의 수면 비타민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수면제와는 다른 수면 비타민으로서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주문 즉시 미국 전역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뉴스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히사모 가족 여러분. 10월 8일 목요일 히사모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통령 후보들의 TV토론 잘 보셨습니까? 정말 며칠 전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들의 TV토론과는 정말 다른, 다시 한번 정말 미국의 격조 높은 품위 있는 제대로 된 토론이 어떤 토론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첫 토론 때에 트럼프 바이든의 첫 토론 때에 실망한 미국 국민들이 그나마 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은 양쪽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왔고요. 1차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이 어찌 보면 두 쪽 다 실패였거든요. 전 국민에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와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번 후보 간의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은 서로 선을 지키면서 하자라고 하는 상호 미략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금 끼어드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했고요. 어찌됐든 이 모습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미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렇듯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어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건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국 시장과 미국인들이 안정적인 미국의 모습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 경기 부양 체계는 내가 반대하지만 포괄적,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이외에 엉뚱한 사람들까지도 받는 거에는 반대하지만 부분적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든지 부분적의 지원안 1200불 체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얼마든지 사인할 자신이 있다. 근데 요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철저히 본인의 이번 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을 간파한 민주당 쪽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양보할 이유가 없죠.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어찌됐든 경합지 지역에서도 월등히 앞서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민들의 이런 고통을 볼모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거 전략을 좀 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양 후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줄 건 다 주고 우리가 또 다른 필드에서 페어플레이 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정말 위대한 미국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있었던 LA 헐리우드 지역 101 프리웨이에서 있었던 역주행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헐리우드 블루버드 출구 인근에서 101 101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한 차량이 남쪽으로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 사고로 역주행하던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는 중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1년에 몇 차례씩 꼭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엔터런스와 엑시트를 착각해서 들어가는데 절반 정도는 음주운전이고요. 절반 정도는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새벽길에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역주행 차량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25개의 미국 지역에서 트윈데믹의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네요. 여러분, 저희가 일전에도 보도해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트윈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CNN의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와 켄터키주를 비롯한 25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증명이 집계가 되면서 일단은 이 독감과 이게 함께 지금 되고 있는 모습 속에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며 낮은 기준점으로 급격히 환자 수가 감소하는 대신에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더욱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감염뿐 아니라 다른 더 많은 입원과 지역사회의 전파와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다시 한번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진영 쪽에는 굉장히 좀 속타는 뉴스가 나오네요. 코로나 대응 실패론과 맞물려서 미국의 노년층 유권자들에게서조차 트럼프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의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MBC, CNN 등에 따르면 이들이 CNN 같은 경우는 사실 안티 트럼프 언론이잖아요. 트럼프와 둘이는 화해하기 힘들겠죠.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러니까 노년층이라고 한다면 사실 절대적인 트럼프의 지지층이었거든요. 근데 이들마저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선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후보 바이든과의 대결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 두고두고 코로나는 용서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기가 막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 후에 극찬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그 리제네론 치료제 FDA의 긴급 승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약값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저 회사의 주식도 지금 굉장히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대통령 TV 토론을 화상 토론, 이제 코로나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났다 할지라도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화상 토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토론위에서.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거 안 한다. 화상 토론을 하면 나 불참하겠다. 물론 대선 토론위는 건강, 안전을 고려한 비대면 토론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든 캠프 측에서는 환영, 두 발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치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화상 토론은 시간 낭비다. 캠프는 계속 유세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데, 그러니까 첫 TV 토론 때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코로나 안 걸리시고. 그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항상 후회는 지나고 보면은 늦은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단 대선 선거위원회가 어떻게 조치를 할지 주목이 되는데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저런 반발을 예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반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일단 반발은 그만하고 트럼프 측에서는 보다 어찌됐든 막판 뒤집기에 요 승부수를 한번 띄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이 84만 건으로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실업 상태이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미국의 실업수당을 항상 그러니까 실업수당의 통계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부동산,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큰 흐름들이 있죠. 연준의 금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실업률이 결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희 그 미주노래에서 주식 공부 시작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상치 못했던 큰 배움을 하나 얻었다. 뭐냐면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면서 뉴스를 보다 꼼꼼히 훑어보게 되었고, 나하고는 관련 없는 먼 산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뉴스, 특히 경제 뉴스, 정치 뉴스들이 정말 나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정말 미국의 이 보링한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가벼운 흥분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가짜 돈으로 모의 투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거 가운데서도 이 기분 좋은 텐션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미국의 우한에서 시작이 됐을 때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 중국의 이야기로만 봤지 그게 내 가게가 문을 닫게 할 이런 나비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단계 네트워크가 아니라요, 정말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하는,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 정말 이 흐름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히사모의 자사 채널, 분가 채널, 미주놀,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 채널을 구독하시면 경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깨알 광고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표적으로 떠오른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 이번에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포럼을 후원하려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국제적 망신이죠.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슬로바키아의 수도에서 개최하려던 국제안보 포럼을 후원하려 했으나 이 슬로바키아 대통령, 사진 보이시죠?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 여자 대통령입니다. 포럼에서 연설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화웨이는 미국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려놓았는데요. 미국이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화웨이. 화웨이가 뭘 잘못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정말 스파이 회사입니다. 미국의 안보, 각국의 안보를 아주 몰래 빼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 저 정도 회사가 과연 저런 행동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기생충과 같은, 여러분 기생충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생충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망해야 되는 회사가 안 망하고 있거든요. 안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정부가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경제적 부로 인하여 세계에 미치는 영향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저렇게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화웨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콘 코네이 백악관 전 선임 고문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10대 자기 딸아구의 불화 때문에 지금 유명한, 그러니까 딸이 비난에 낙마를 했거든요.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통합니다. 이 코네이라고. 근데 딸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딸은 이제 안티 트럼프죠. 그래서 엄마가 코로나 음성이라고 거짓말을 또 소셜 미디어에 올려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요. 3번 검사 중 첫째는 음성이었다. 딸은 불과 15살 똑똑해. 뒤치락 싸우는데, 이게 트럼프 진영의, 트럼프를 비롯해서 트럼프 진영의 참모들은 이렇게 가족 관리, 자식 관리를 못하나? 망신살이죠. 이럴 때 우리는 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고사성어 하나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됐든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가족을 잘 먼저 다스려야지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부통령 후보 토론에 나섰던 민주당의 후보 해리스, 여러분 해리스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쪽 계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아시아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TV 토론에 나서자 이 아시아계가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부통령들의 위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두 분 다 고령이지 않습니까? 77세, 74세 바이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8년 연임은 쉽지 않을까? 지금도 약간 그런 치매 증상을 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80 넘어가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두고 봐야 알겠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고령이 된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어떻게 될 시에는 무조건 권력의 2인자가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역대 후보들보다도 이 부통령의 위치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어린이 총기 사고인데요.
9살 난 남자 아이가 집에서 진짜 총입니다. 장난감 총 아니고 총기 가지고 놀다가 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시카고의 노스 오스틴 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노스 오스틴 지역은요, 저쪽 시카고 쪽에 총기 사고가 유난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우범, 미국의 이 LA의 사우스 LA 쪽 같은 분위기인데요. 참 많이 안타깝네요. 집안에 총을 갖고 있다면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지역 주민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의 이 어린이 총기 오발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도 221건이랍니다. 엄청나죠? 92명이 숨졌고 다행히 135명이 부상에 그쳤지만, 여러분, 집안의 총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번에 코로나 그 다음에 시위 사태가 어울리면서 총기 구입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것은 본능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DNA 속에서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서부 개척 시대부터 이어내려왔던 그런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렇죠? 금고 하나 사셔서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무슨 죄입니까? 어린이들이 저렇게 총기 사고로 죽게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먼저 운명을 달리한 우리 아이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두 후보의 그 이슈가 됐던 거 잠깐 정리해 드릴까요? 뭐 강한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은 중국의 치어리더다라고 하면서 한 방 날렸더니, 해리스는 트럼프 백신은 절대 안 맞을 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뉴스 나왔네요. 바이든의 머리가 화이트 헤어잖아요. 하얗게, 그쵸? 트레이드 마크인데 파리 한 마리가 2분 30초 동안 앉아있다가 지금 카메라에 포착되는 바람에 엉뚱하게 파리로 태어나서 전 세계 대통령 부통령 후보에 등장해서 전 세계에 방영된 것. 야, 저 파리 인생은 아니죠. 파리 그 생 가운데 참 획기적인 그걸 또 그은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치고받는 말들이 있었지만, 잘 쳤고 잘 맞고 해서 큰 이변은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훈훈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랑 청소년 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동포 청소년들이 고국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활동에 나섰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LA에 본부를 둔 화랑 청소년 재단 소속 청소년들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활동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교류에 눈을 돌렸고 영어를 배우려는 모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대구 카톨릭대 부속 무학고등학교와의 온라인 영어 회화 수업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일찍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걸 한번 좀 추진을 했었거든요. 한국의 제 지인들 자녀들과 함께.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그 영어 학원 문화, 그러니까는 영어 회화를 배워야 되는 건 아는데, 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좀 안타까운 게 너무 학원 경향이 가다 보니까 이러한 뭐 공짜 수업이라서 그러나 돈을 안 내서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모습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말에 서툴잖아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는 참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봐요. 여기서 자란 2세들과 한국의 그 아이들이 서로 이런 영어와 한국말의 소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과 한국은, 특별히 LA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고 볼 수 없죠. 그쵸? 거의 뭐 한 10년 전에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로 좁혀졌는데,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 이런 재능 기부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 리스펙, 훌륭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학생들. 오늘이 한국은 훈민정음 반포 574도를 맞는 날입니다. 정말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집현전 학자들
훈민정음.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우리의 고국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히사모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뉴스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요, 도쿄 아파다에서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혹자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라고 우려 섞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런 기상이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성형 강국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동남아에 뭐 중국을 비롯해서 홍콩, 뭐 동남아나 전 세계, 특별히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돈 좀 있는 친구들은 다 한국에 와서 성형 수술을 받고 가는 추세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좀 충격적인 소식, 홍콩의 재벌 3세가 강남에 와서 성형 수술을 받다가 숨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홍콩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3세였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신 얼굴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깎고 피고 뭐 주름살 피고 하는 게 시기는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늙어서 한 줌의 재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서운하시다고요? 맞습니다. 뭐 관리는 들어가셔야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불경기에도 정말 호황 중에 호황은 안티에이징 화장품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패션 뷰티 쪽. 모쪼록 너무 성형 과다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방지하면서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 아니라 시술, 그 다음에 좀 관리.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요. 효과 좋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피부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미인 되시기를 히사모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국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감이 진행이 되죠. 그렇죠? 국정감사 출연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요트 사러 미국 간 것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나와가지고 또 야당의 그 예상된 질문에 앞서서 본인이 먼저 송과담을 밝혔는데 그 야당 의원이 그 남편에게 좀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했더니 강경화 또 이 부인이 말린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30몇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들을 사람 아니고 했더니 또 질문했던 야당 의원도 그냥 웃겨가지고 또 웃고. 이런 모습이 저는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장이 나오셔서 이렇게 곡감을 받으셨는데, 일단 지금 그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유통 문제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막 질타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야당이 공격을 하니까, 개선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하자 야당이 저 강기현 의원이 그렇게 책임 없는 표정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직책은 국민들이 높여주셨다, 책임감 사명을 가지고 일하라 하고 질책을 했는데, 강 의원 너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요,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정말 사명감, 책임감 가지고 일하신 분입니다. 제가 저희 히사모에서도 좀 이분의 특집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올리지 않는 이유는 좀 한국에 이 종식이 되고 났을 때 좀 올려드리려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메르스 사태 때 정말 지금의 거의 미국의 파우치 소장처럼 감나라 소나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지 않고 막 정부에서 간섭하고 오지랖을 떨다가 나중에 결국 그 사태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역대 정부가 어떤 거 한지 아시죠? 저 정은경 저 관리청장을 갖다가 감봉을 시켰어요. 책임을 물어서. 저 같으면 정말 이민 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근데 이번에 다시 문재인 정부 때에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물론 가서 삼고초려 했겠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흔쾌히 받아서 지금까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정말 일개 나부랭이 국회의원들 정말 수천 명보다도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는 분한테 감히 저 따위로 국감을 하다니 진짜 정말. 멍멍아 오랜만에 한번 나올까? 끝날 때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멍멍이.
여러분, 코로나에 10명이 걸리면 9명 정도는 지금 경증이나 가벼운 증상이나 무증상으로 지나가는데 1명 정도가 이제 중증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중증으로 발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기존의 기저질환이 갖고 있는 사람들, 노년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약 9명에 해당하는 90%에 해당하는 무증상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 답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는 면역 물질 가운데 인터페론이라고 있습니다. 인터페론이 빨리 분비가 되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 분비가 되면서 코로나의 이런 무증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요거 저희가 특별 영상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나깨나 뭐 저희 스태프들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팀장님은 코로나 걸려도 끄떡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감기 정도 앓다가 지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튼튼하답니다.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뛰어나니까. 그쵸? 여러분, 자나깨나 면역력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운동, 먹거리, 스트레스 관리, 화이팅입니다. 건강 보조 상품은 나중에 옵션입니다. 여러분, 건강제 한약 먹는다고 면역을 길러주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한의사분들 이런 말하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맞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하루 3끼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플러스 알파가 본인에게 부족한 비타민이라든지 한약제라든지 보조제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면역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국의 뉴스 하나 전해드리면서 공뉴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거짓말 강사 결국 6개월 동안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한국 소식이에요. 이태원 말 기억나시죠? 학원 강사가 이태원 가서 놀다가 코로나 걸렸는데 계속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학원 강사, 근데 어떻게 밝혀졌죠? 그의 엄마 신고로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고요. 계속 거짓말하는 이 학원 강사 때문에 7차 감염까지. 지금 사실 이 학원 강사만 아니었으면 한국의 코로나는 종식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학원 강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아무리 학원 강사고 아무리 20대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의 위치 아닙니까? 학원 강사든 학교 선생이든. 근데 저런 비양심적인 행동, 결국 그것 때문에 과외를 받았던 학생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6개월, 저는 한 6년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이번에 추석 대명절에 엄청난 규모의 여행, 관광하면서 우리 이렇게 종식했다라고 혼자서 떠드는데 중국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공산당이 아무리 은폐한들 진리가 묻힐 수는 없다는 사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중국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만 경계하는 게 아니라 이쪽 얼바인에도 중국 분들 정말 많이 사시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자기가 경계해요. 자기들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중국 몰 같은 데 가보면은요, 정말 빠글빠글했던 그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도 사람들도 못 믿는 중국 사람들, 저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짓 투성이의 모습을 희사모는 매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목요일 나무의 날입니다.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희사모 뉴스가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뭐 듣기 거북하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시고요. 뭐 굳이 또 시간 들여서 악성 댓글을 남기십니까? 그쵸? 자유의 나라 아닙니까? 듣기 싫으면 가시고 좋으시면 구독해 주시고, 수많은 뉴스가 흘러드리는 가운데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아무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뉴스를 해석하는 또 다른 희사모의 뉴스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보수 성향 단체가 한글날 도심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개천절과 같이 광화문 주변에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온 가운데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10만 명이 찾을 예정인 제주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역한 연예인 11명의 휴가를 분석한 결과 일반 병사들보다 휴가 일수가 한 달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행사에 동원돼 받은 위로 휴가 때문인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채용 비리가 밝혀진 지 3년이 돼가지만 탈락자들의 억울함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은행들은 공정하게 채용하겠다며 기준까지 발표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라니냐에 북극 해역의 얼음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한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증가로 더울 날씨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